7화에서 차세음이 마약 유통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정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죠. 마에스트라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 이렇습니다. 큰 사건을 터뜨리고 그 사건을 이용해 사람과의 관계나 스토리를 진전시켜 나가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김봉주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8화 예고에서 보면 경찰은 김봉주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고 흉기로 보이는 칼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이 칼은 차세음의 손에 상처를 낸 그것이겠죠. 차세음이 사람을 살해할 리 없으니 이 칼은 김봉주가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음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휘를 할 수 없게 손가락 하나 정도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워낙 미친놈이니까 말이죠. 중요한 건 누가 김봉주를 죽게 했는가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3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김필, 유정재, 그리고 마약 판매상입니다. 보통 누군가 살해당했을 때는 동기를 먼저 파악하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브레이크 고장 사건 때도 이하진이 죽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김필이었습니다. 유정재에게 방해를 받아 새로운 교수직마저 잃은 김필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수는 있지만 김봉주의 죽음으로 그가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필이 범인이라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차세음에게 네가 김봉주를 죽였고 내가 봤다며 협박했겠죠. 협박이야말로 김필의 특기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김필은 마약 스캔들로 인한 어부지리로 다큐를 찍게 됩니다. 어쨌든 김봉주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김필은 제외하고 가장 무난한 전개가 아마 마약 판매상들에게 김봉주가 살해당한 걸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김봉주는 중요한 고객 2명을 잃게 만들었고 또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걸 언론에서 크게 다루게 만든 장본인이죠. 당연히 경찰은 마약의 유통 출처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니 보복성으로 김봉주를 살해하는 게 아마도 가장 자연스러운 전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건을 이용해 인물 관계와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왠지 유정재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보면 유정재는 언제나 차세음을 지켜보다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날도 그녀가 걱정이 된 유정재는 근처에 있었고 술에 취해 어디론가 가는 차세음을 따라갔다가 그녀를 해치려는 김봉주를 보고 제압했을 겁니다. 물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저 한강에 빠뜨렸을 뿐이겠지만 그렇게 김봉주가 사망하게 된 거죠. 유정재는 당연히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했고 차세음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정재가 범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 스토리를 어떻게 진전시킬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기억이 나지 않아 레밍턴 병을 의심하기 시작한 차세음의 내적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차세음을 돕는 그 파괴적인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차세음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음악을 하잖아요. 자신이 레밍턴 병에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저 한 번이라도 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유정재에게는 자신이 가진 제3과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차세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음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차세음,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키는 유정재의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오늘은 이렇게 김봉주 사망과 관련해서 범인을 예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정재가 아니길 바라지만 이렇게 슬픈 예상은 왠지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